안녕하십니까. 최유진 씨하고 두 번째 시간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사기 소독 안 하고 네. 참 버리는 대한민국 생각하니까 북한이 생각났어요. 그죠? 네. 자, 근데 북한에서 주사기 소독 어떻게 합니까? 군 안에서. 여기는 뭐 일회성이라 그냥 버리면 소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북한에서는 소독을 끓이는 거라 100도씨에서 주사기를 끓이는 거라, 그리고 한 가지는 소독제 안에 담궜다가 꺼내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주사기가 최근에 많이 유행이 되면서 끓이는 데다가 넣었더니 불어나가지고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네, 거 안 돼가지고 막 그 페니실린 같은 거 맞으면 다리가 막 쥐가 올라오거든요. 너무 아파서. 삑삑삑. 네, 근데 뽁뽁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주사기를 플라스틱을 끓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광폭 멸균수라는 소독액이 있는데, 어떤 냄새 나면 그 소독액, 그 우리 락스 냄새 나잖아요. 그 락스 같은 데인데 초록색, 연한 초록 색깔이에요. 거기에다가 주사기를 10분간 딱 담궜다가 꺼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게 정말 멸균이 된다라고 해도 그 멸균수 소독 락스가 그대로 주사기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해요. 주사 소독도 심해가지고, 부작용이 나면 일단 사람이 막 1m 높이로 뜨거든요. 몸이 막 강직이 와가지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제 하나 투입하고 4-5명의 간호사나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내렸다 눌러요. 사람을 그래, 왜 누르느냐면 강직이 왔는데 내려다 누르면 자기절로 몸이 나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 늘어지죠. 그렇게 하면 진정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예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저런 나라도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에서는 아마 자기네는 웃을 일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야, 아니 근데 저는 북한에서 안 아프길 잘했네요. 네, 당연한 거죠, 그게. 안 아프길 잘했는데 그거 가서 야 세상에 뻑뻑 넣는 주사기 하고 그 다음에 멸균이 제대로 그거 안 된 주사기를 맞는다.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집에 이렇게 환자가 생기면 부모님들이 꼭 주사기 통에다가 네. 옛날 주사기 네. 그거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간혹. 맞아요. 네, 근데 옛날 주사기들은 유리 주사기가 많았어요. 유리죠. 네, 근데 이 유리 주사기를 오랜 시간 쓰니까 앞에 바늘하고 주사기 사이 연결 부분이 마모가 돼버려가지고 주사를 넣으다 어느까 주사바늘 펑 하고 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리 주사기는 될수록 안 쓰고 플라스틱만 쓰는데, 플라스틱도 레벨 따라 또 다르거든요. 장성들 이제처럼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쓰면 그 밑에 사람이 두 번째로 쓰고, 그 장성걸 밑에 사람 쓰는겨? 네. 이야 야, 주사기 바늘도 굽이 있구만요. 네, 왜냐면 장성들은 살이 좀 쪄 있잖아요. 잘 먹어가지고 혈관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데다가 신랑들이. 주사를 찌르려고 하면 바늘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주사 바늘 안 들어가서 막 묻었잖아요. 앞에 부분이. 그러면 달아가지고 안 들어가면 저희가 혼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새 주사기를 쓰고, 그 밑에 사람들, 막대에도 세는 사람들한테는 막 바늘이 거칠거칠, 살 대보면 막 까끌까끌하거든요. 그걸 막 이렇게 찌르고. 근데 제가 안 맞아가지고 찌를 때 그렇게 아프다라는 걸 못 느꼈거든요. 참, 지금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주사기를 재탕해서 쓰고, 그것도 또 굽에 따라서 주사 바늘이 달라지고. 네. 야, 참.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아까 우리 특수과에 산부인과가 있다고 했어요. 군병원인데. 네. 그럼 군병원에서 북한의 여성들은 연애를 못하게 하고 네. 결혼을 못하게 하는데 산부인과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왜냐면 우리 국군 같은 거는 장교들만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북한에는 군인들 소속도 여성들이 대부분 5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 네, 병사들이. 근데 여성들인 경우 고사총 고사포가 많잖아요. 많죠. 네, 이런 여성들은 찬데 나가서 훈련을 하고 근무를 서고 이러다 보니까 냉기 때문에 월경을 못 해요. 그래서 저도 신병 때 군대 나가서 거의 1년을 월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월경 때문에 이 복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들 지우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군부대 내에서 모르게 연애를 피우다가 아니면 간부들, 간부하고. 네, 그 입당하기 위해서 간부들하고 거래를 하고 그런 친구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지금도 이체 앉아요. 134라고 평양에 있는데 134 여단 G 소대장이었는데 그 소대장이 추려를 해가지고 그 위생지도 남자들한테 이렇게 막 끌려왔어요, 질질. 그래서 남자들인 경우에는 그걸 유산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생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겨울이어가지고 그 겨울 동피가 두껍잖아요. 소못. 네, 소못이. 근데 그 바지가 다 젖었어요. 출혈 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하려고 소리 산대에 올려놨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서 칼을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혈제를 놔주고 옆에서 한 2-3시간 좀 방치를 해뒀다가 출혈이 멈춘 다음에 수술하는데 우리 과장이 완전 욕을 하는 거예요. 미친년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막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차가 한 대 딱 오던 게 알박스로 3박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부가 하나 뭐라 얘기를 우리 과장님하고 하던 게 담배하고 술 있는 박스는 치워놓고 과자만 들어있는 박스를 저한테 주면서 선택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그 소대장 얘기를 들어봤더니 부모님이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같은 동기들은 다 발전하고 입당을 했는데 이 여자가 혼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결론까지 갔는데 그 입당하는 기간 있잖아요. 공부하는 기간. 그 기간에 지금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를 포기를 하면은 그 임신한 것 때문에 포기를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다 복대를 차고서 참았는데 마지막 최종 심의 단위에서 얘가 유산을 해버려갖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는 그냥 의가사 제대로 집으로 보내줬어요. 우리 가장이 다 그냥 뇌물 받아먹고. 걸로?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입당도 못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참 그 부대마다 꼭 한두 건씩, 네, 꼭 있어요. 한두 건씩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도 그나마 산부인과에도 와서 네.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군에 입대해서 이 여성들이 몇 년씩 생리를 안 하는 이런 일은 저희 부대도 똑같아요. 근데 그 오히려 그 17, 18살에 입대를 해서 한 2-3년 이렇게 생리를 안 하면 네. 우리끼리는 그랬어요. 너무 좋다. 왜냐면 이게 군 생활이 힘들고 맞아요. 열악하니까 네네. 거기다가 뭐 그런 용품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는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안 하면 이상한 거, 네. 안 하면 치료받아야 되는 맞아요. 거, 안 하면 이거 큰일이 나는 거야. 네. 야,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여자로서의 삶도 행복하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가는 것마다 사실 편의점에 가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여성용품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치. 북한에서는 여성용품 쉽게 구할 수가 없고 다 천으로 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사총중대라든가 거기에 남자랑 같이 속해 있으니까 빨래 햇빛에 건조를 시켜 말려야 되는데 남자들이 번다고 해갖고 그 위에다 수건을 얹어놓고 옷을 얹어놓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데 잘 말리지 않아가지고 그걸 또 사용하다 보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는 여성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흔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선 또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온 여자는 애를 못 낳을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냉병이 너무 심하면 애를 못 낳는다고. 또 엄마들은 또 군대 갔다 온 여자는 애를 못 낳지 않을까 이런 소문도 굉장히 또 있고. 근데 그랬죠. 많이 그랬죠. 군대 나간 여자들은 아이 시집가기 조금 힘들었죠. 북한에서. 야, 참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우리 부대도 그러면서 살았고 참 저는 네. 군대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거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처음 하는데 어느 날 군대에 이렇게 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막 메슥메슥하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통신훈련 이렇게 앉아 하다가 네.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내 혼자 느낌이 뭐냐면 딱 그 구충 같은 거야. 구충. 느낌에. 네. 그래서 군의소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 군의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 중대마다 위생지도원 아니면 군이 있는데 네. 우리 부대는 위생지도원급이 아니고 군의급이었어요. 군의가 여자인데 가서
군의관 동지,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프고 이상하다. 딱 이 구충제를 좀 나는 먹었으면 좋겠다. 야, 딱 뒤돌아서서 약을 주는데 쑥 냄새 나는 약을 종이봉투 요만한 걸 주는데 딱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꼈어. 어떡해. 근데 이거를 나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먹었어요. 나오긴 했죠. 그래요? 야,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약은 왜 그렇게 왜냐면 그런 게 곰팡이가 끼고 막 이게 그 쑥냄새 낸다는 거는 국내 생산이거든요. 왜냐면 군인들한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지금 막 유엔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김씨 쪽으로 가고 군인들한테는 진짜 국내에서 자기네가 능력껏 생산할 수 있는 것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관을 해뒀다가 그게 유통기한이 상관없으니까 북한은 유통기한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어느 정도 그냥 계속 보관했던 걸 오면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쏠 수도 있고 저희는 아예 진짜 묵었던 것도 사용하고 하는데 간부들이 오잖아요. 그때는 지하 탱크가 열립니다. 우리는 아예 갱도가 따로 있어가지고 병원 내에 외래가 따로 있고 제약 공장 하나 가지고 있고 갱도 하나 있었는데 갱도 안에 유엔에서 들어온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약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약품을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환자 병명을 더 진단서를 더 많이 떼가지고 약을 내다가 조절해서 팔아먹고. 유엔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쓰라고 보내준 약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군 장성 간부들을 위해서 지하 탱크에 가 있다. 맞아요. 그걸 또 진단서를 불려서 내다가 팔아먹는다. 왜냐면 사실 장성들이 오는 거는 다 날라리 환자들이 대부분 많아요. 날라리. 네. 왜냐면 굳이 안 아파도 자기 건강 챙긴다고 살이 너무 많이 쪘으니까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눈이 너무 살찌다 보니까 눈물구멍이 다 막혔어요, 기름에. 그래서 와가지고 한 주일에 한 번씩 눈물구멍 뚫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투스타였어요, 완전. 몇 킬로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142kg인가 그렇게 됐는데 대신 김정은보다 더 살찌면이 문제인데. 그때는 김정 일대여가지고 살찌는 거 갖고 경쟁 안 할 때였어요. 지금 경쟁했으면 죽었죠. 죽었지. 근데 다행히도 그때 김정일 때여가지고 살쪘는데 걷는 거조차 조금 힘들어했어요. 근데 눈물구멍이 막혀가지고 그 안과에 와가지고 그 주사바늘로 눈물구멍 계속 뚫어졌는데 이게 막히니까 밑이 이만큼 처지더라고. 이렇게 뿔뚝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을 빼느라고 맨날 그래. 돌아앉으면 우리는 앉아있다가 야 저런 기름이 어디서 생길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좀 주지. 우리 좀 주지. 야, 우리 여러분, 약 이야기, 북한의 이런 의료기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리얼하게 느꼈던 어청성 병사의 탈북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판문점 넘어와서 수술해야 돼서 총 맞고 수술해야 돼서 배를 딱 갈랐는데 총알 꺼내고 기호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 해충을 몇십 마리를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육정 교수님이 도로 못 꺼낸 애들, 장기를 들출 수 없으니까 네. 못 꺼낸 애들이 들고 다니면서 저 감염 일으키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항생제를 못 써본 병사가 착착 잘 맞더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살아났다 하잖아요. 야, 저는 이런 걸 보게 되면 북한은 정말 군인뿐 아니라 유엔에서 지원해줘 봐야 뭐 합니까? 전혀 쓸 데가 없고 주민들한테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 근데 우리 한국은 갑자기 머리 아프다. 편의점 가면 타이레놀 있습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여기랑 차이가 조금 난 게 저는 그 USA라고 미국에서 보냈잖아요. 포대, 밀가루 포대. 그걸 갱도 안에다 넣었는데 갱도가 습하다 보니까 밀가루가 다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그 곰팡이난 밀가루를 버리지는 않고 그걸 가져다 한번 이렇게 헹궈가지고 그러니까 덩어리가 이렇게 다졌으니까 씻어가지고 밥에다 섞어서 군인들 식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밥이 나온 날에 젓가락으로 밥알을 골랐는데 한 숟가락밖에 안 됐어요.
이삭주의를 하고 이삭주의, 밥알만. 네, 밥알만 이삭주의를 해서 근데 막 뜬내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알이잖아. 네 먹으면. 맞아요. 그리고 약간 초록 색깔 막 파란 색깔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거라도 안 먹으면 배는 고프니까 거기에서 막 이삭주의해서 먹었는데 남성들은 또 먹더라고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네. 여러분 우리 북한의 정말 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한국과는 비교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함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